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정말 그대로 믿으시나요? 당신의 남편이 혹은 당신의 아내가 화류계 출신이라고 한다면 과연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연예 기사 코너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그 찌라시들, 배우 남편이 호스트바 출신이더라, 여배우 아내가 롱사롱 출신이더라 하는 소문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면 다 된다며 연인의 과거와 세상의 삐딱한 시선을 통째로 끌어안은 연예인들이 있죠. 오늘은 바로 화류계 출신과 사랑에 빠진 연예인 TOP5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끊임없이 따라붙은 남자와 연애 중인 한예슬입니다. 연하의 잘생긴 남자친구를 공개하며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로 떠올랐던 그녀는 열애 인정 직후부터 이미 수상쩍은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의혹이란 다름 아닌 그녀의 연인 유성재가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치동 거주 여성이 유성재에게 30억짜리 공사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불이 붙은 이 루머는 곧바로 성재는 업계에서 악명 높은 선수였다는 추가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론은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느냐며 한예슬에게 화살을 돌렸고 그녀는 순식간에 사랑의 눈먼 스타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한예슬은 남자친구가 호스트바가 아니라 코스트5 출신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소 황당한 구분법이 등장합니다.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다르다는 설명이었죠. 호스트바가 여성 고객에게 직접 술 시중을 드는 곳이라면 가라오케는 간판도 없는 은밀한 회원제 구조로 운영되며 고객이 특정 제비를 지명해 불러야만 상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을 쓰는 단가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친구를 호스트바 선수라고 부르는 건 최신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중국산 샤오미 아니야? 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인물이 다름 아닌 한예슬의 전 소속사 대표였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혹시 전 소속사가 그녀를 올가매기 위해 남자친구 카드까지 동원한 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소속사 갈등이 한창일 때 남자친구 의혹이 기가 막히게 맞물려 터져나왔다는 점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결국 한예슬은 SNS에 전 소속사 대표를 정면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곧장 삭제하는 총극까지 벌였고 이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2위는 텐프로 출신과 엮였다는 소문으로 늘 구설에 오르내린 김창렬입니다. 그는 한때 사회면 단골 기사에 오를 정도로 거칠고 문제 많은 청춘을 보냈지만 동시에 기묘하게도 비극적 러브스토리라는 포장지를 둘러쓸 계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김창렬에게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 무려 3년이나 교제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실제로 그녀는 김창렬의 집안 행사에까지 참석하며 이미 반쯤 가족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다른 여자였습니다. 김창렬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은 이미 5개월 차. 뒤로 물러설 수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단계였던 겁니다. 결국 김창렬은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여자와 아이를 선택했고 기존의 연인은 하루아침에 내쳐졌습니다. 서둘러 예식장을 잡아 치른 결혼식은 마치 땜빵이라도 하듯 급박하게 진행되었죠. 더 충격적인 건 결혼식 전날 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책임은 현재의 아내에게 지우고 눈물은 과거 연인 앞에서 쏟아낸 셈이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한 김창렬은 혼인 3개월 만에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다시 천사가 같은 아내 덕에 개과천선했다는 미담으로 그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그 미담의 배경에는 버려진 한 여자의 상처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묘한 자기합리화가 깔려있을 뿐입니다. 다음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남자와 결혼한 김준희입니다. 1994년 성 그룹 유로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녀는 그룹이 해체된 후 사실상 잊혀진 가수 신세로 전락했지만 진우션 진우와의 결혼을 통해 간신히 다시 주목을 받았죠.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우와 이혼한 뒤에도 김준희는 SNS에 몸매 사진을 끊임없이 올리며 스스로를 브랜드화했고, 그 과시욕의 결정체로 런칭한 쇼핑몰은 의외로 대박을 터뜨리며 이혼녀 성공 서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려 16살이나 어린 보디빌더와의 공개 연애로 역시 돌싱녀의 삶은 다르다는 말을 듣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이번에는 2살 연하의 사업가 임모 씨와 재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곧 대중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한 남편이 결혼 후에는 모든 일을 접고 김준희 쇼핑몰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남자 뭔가 수상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더니 끝내 남편이 호빠 선수 출신이라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죠. 논란이 불붙자 김준희는 그토록 자랑스럽게 올리던 남편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하고 급기야 SNS 계정까지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SNS를 닫는 건 사실상 매출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 선택인데, 누가 봐도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예전에 허위 광고 적발로 온갖 욕을 먹을 때도 꿋꿋하게 SNS를 유지하던 그녀가 남편 논란이 터지자마자 계정을 잠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는 대중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남편의 과거를 사실상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셈이었죠. 다음은 룸사롱 출신 여성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배우 정겨운입니다. 정겨운은 한때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며 남긴 부킹 여성평가 후기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스스로도 민망할 흑역사를 공개해버린 꼴이 된 바 있습니다. 그는 2014년 일반인 여성 모 씨와 결혼하면서 밤의 제왕이라는 오명을 싣고 사랑꾼 남편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했죠. 아내 서 씨는 웹디자이너이자 모델 활동까지 병행한 화려한 외모 덕분에 잠시 화제가 되었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사실은 룸사롱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전 개명한 사실, 그리고 정겨운의 지원 아래 급조된 듯한 웹디자이너 이력은 결국 아내의 과거를 세탁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시절 화끈한 술자리를 즐기며 밤 문화를 만끽했던 정겨운은 룸사롱에서 서 씨를 처음 만났고 3년간 교제 끝에 결국 그녀의 마이킹을 전부 정리해주며 프로포즈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아내의 생활 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음은 기본, 남편이 촬영으로 집을 비운 날이면 어김없이 단골 호스트바를 찾았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 그대로 서 씨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호빠 선수와 함께 있는 현장을 정겨운에게 들켜버렸고, 위자료 한 푼 못 건진 채 이혼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혼 후 정겨운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김모 씨와 재혼하며 다시금 반듯한 이미지를 되찾고 방송 활동을 재개했지만, 전처 서 씨는 1년 뒤 부산의 룸사롱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만 남긴 채 차취를 감췄습니다. 보이는 한국 연예계에서 호스트바 남편 논란의 시조새로 불리는 최지우입니다. 한때 국민 여신으로 불리던 그녀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잡았길래 이렇게 숨기나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이 일반인이라는 설명 하나 빼곤 나이도 직업도 신상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죠. 최지우는 결혼식조차 업계 지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속사에도 전날에서야 알리는 비밀 결혼식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들킬까 두려운 거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체 보도를 통해 남편이 무려 9살 연하이며 교제 기간도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인터넷은 폭풍처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지우의 남편이 과거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었다는 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손님과 선수로 만나 불꽃 같은 사랑을 시작했다는 뒷이야기는 이미 정설처럼 퍼졌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최지우는 남편이 호스트바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개명부터 일본 유학, 심지어 IT 회사 창립까지 손수 밀어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호스트바 제비를 IT 회사 대표로 세탁해준 셈이죠. 물론 그의 외모나 분위기 어디를 봐도 사업가라기보단 여전히 호스트바 선수의 향기가 짙었지만, 아는 지인들은 폭로 대신 차라리 응원을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저 정도 세탁 기술이라면 응원받을 만하다는 건가요? 한편 여전히 현역 호스트바 선수들 사이에서는 최지우의 남편이 살아있는 교본처럼 회자된다고 합니다. 그가 모차르트 시절 펼쳤던 손님 관리 기술을 따라 하기 위해 지금도 밤마다 연습한다는 말까지 들려오니 이쯤 되면 그야말로 호스트바 업계의 전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6위는 바로 논란의 아이콘 한서희입니다. 연예계에서 그녀만큼 발이 넓다는 평을 들은 인물도 드물었죠. 정식 데뷔조차 못한 연습생 신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늘 톱스타들 옆에서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특히 YG 아티스트들과의 연결고리는 뗄래야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다름 아닌 YG 저격수. 이름값답게 빅뱅탑의 대마초 사건, 아이콘 B, 아이의 마약 파문 등 굵직한 스캔들마다 빠짐없이 그녀의 이름이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에 양현석 전 대표가 그녀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쯤 되면 한서희 없는 YG 스캔들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중이 알기 전부터 이미 그녀는 유흥업계 베테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플레디스, 젤리피쉬 등 굵직한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전전하며 가수 꿈을 키웠지만 데뷔는 끝내 물거품이 됐죠. 그러던 와중 친구 소개로 강남의 초호화 멤버십 유흥업소에 발을 들였는데 첫날부터 3시간 앉아있다가 200만 원 현찰을 받아들자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습생 시절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단 하루, 단 몇 시간 만에 들어온 거액은 마약보다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노래는 접고 돈이 흘러넘치는 밤의 세계를 택한 것이죠. 그녀가 활동했던 곳은 흔한 룸살롱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재력가와 이름 있는 연예인만 출입할 수 있는 철저한 회원제 초호화업소. 고객 신원은 국가 기밀 수준으로 보호됐고 그 덕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업계 실세들과 인맥을 쌓으며 연예계 뒷세계의 연결고리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YG 아티스트들과는 거의 상시 교류하는 수준이었고 이는 고스란히 각종 사건과 스캔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의 무대 위 스타는 되지 못했지만 스캔들의 주연만큼은 완벽히 해낸 셈입니다. 7위는 연기력보다 사건 사고로 더 자주 언급되는 배우 장미인혜입니다. 솔직히 그녀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선뜻 떠오르는 작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조연과 예능 출연으로 얼굴은 대중에게 익혔고 정작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건 작품이 아니라 끝없는 논란과 막말이었습니다. 장미인혜는 정치사회 이슈에 거침없이 끼어들며 SNS를 무대로 자기 주장만 펼쳤는데 그 덕분에 배우보다는 SNS 전사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던 2020년대 중반 충격적인 보도가 터집니다. 그녀가 노현동의 초호화 유흥업소 소위 템프로에서 활동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규직처럼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 23회는 업소에 얼굴을 비췄고 실제로 술을 따르며 손님을 응대한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합니다. 업소 관계자들조차 그녀는 예약 없이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귀띔했을 정도니 보통의 접대부와는 클래스가 달랐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녀의 근무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처럼 손님 초이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특정 VIP 손님이 등장할 때만 룸에 들어가 술잔을 건네고 인사를 나누는 수준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그녀는 단순한 접대부가 아니라 사실상 초청 게스트처럼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보도 직후 장미인혜는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완전히 허위 사실이며 해당 언론을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글을 남긴 것이죠. 팬들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며 아무 근거도 없이 배우를 매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소리친 법적 대응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몇 년이 지나도록 실제 고소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 대중들은 진짜 아니라면 왜 소송을 안 했을까? 혹시 소송 대신 시간으로 무마하려는 건가? 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8위는 가수 하루다. 네이처는 2018년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으로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이 모여 만든 팀이었다. 그중 일본인 멤버 하루는 조금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일본에서 볼룸댄스 국가대표까지 했던 그녀는 단 4개월 만에 연습생 과정을 마치고 화려하게 데뷔에 성공했다. 칼 같은 춤선으로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며 그룹 퍼포먼스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고 팬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모든 게 무너졌다. 일본 한 유흥업소의 SNS에 하루를 빼다 박은 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사쿠라라는 이름을 쓰며 6년간 K-팝 걸그룹 활동 후 이제 막 3개월 된 화류계 신입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게다가 영상 속엔 네이처 시절 하루의 사진까지 버젓이 노출됐다. 생일까지 하루와 똑같으니 이쯤 되면 사칭이라 주장하는 게 더 민망한 상황이었다. 처음엔 팬들도 설마 하루가 그럴 리 있냐며 믿어보려 했지만 정황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도망칠 구멍은 사라졌다. 결국 3개월간의 침묵 끝에 하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댄스 스튜디오 창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잠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라는 해명이었다. 또 자신이 있던 곳은 신체 접촉 없이 대화만 하는 건전업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은 냉소로 응답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하루의 선택 하나로 네이처는 해체 수순을 밟았고 6년간 이어온 그룹의 역사는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개인의 일탈이 팀 전체를 무너뜨린 뼈아픈 사례였다. 구인은 하나경이다. 처음부터 화류계 출신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경우는 반대였다. 연예계에서의 짧고 미약한 활동이 결국 화류계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였던 셈이니 다른 사례들과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과감한 노출 연기로 세간의 시선을 끌었으나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은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질 무렵 그녀는 부산의 한 고급 유흥업소에서 VIP 손님을 상대하는 아가씨로 다시 등장했다. 덕분에 연예인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외모로 단숨에 업소 내 스타로 떠올랐다. 흥미로운 건 그녀가 2차 서비스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상류층 고객들과 친분을 쌓아 돈은 돈대로 벌었다는 점이다. 계산이 빠른 것인지 체면만 챙긴 것인지는 보는 이들마다 평가가 갈렸다. 그러던 중 하나경은 사업가 CC와 밀착 관계를 맺게 된다.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오가던 그가 점차 스폰서로 변모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퍼부은 것이다. 문제는 이 남자가 이미 아내와 가정을 둔 유부남이었다는 점. 출장 핑계로 한 달에 3번씩 부산을 찾으며 아내 몰래 고가의 선물까지 챙기는 이중 생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CC의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10위는 배우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병헌이다. 그가 일으킨 사생활 논란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끊이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런 잡음 속에서도 연기력만큼은 대중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붙은 말이 바로 악마의 재능. 사생활은 지옥인데 연기만큼은 천재라는 씁쓸한 칭찬이다.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과의 연문설로 늘 자유분방한 연애 스타일을 고수했던 그는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2009년 캐나다 교포 권 모 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혼인빙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뒷말로만 돌던 그의 여성 편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권 씨의 절친이자 방송인 강병규의 폭로까지 터지며 이병헌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그는 강병규가 권 씨와 짜고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고 반격하며 맞고소에 나섰고 법적으로도 여론에서도 결국 우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권 씨와의 소송을 정리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2014년 걸그룹 멤버 다이와 모델 이지연에게 10억 원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병헌은 그들에게 선물 공세까지 퍼부으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이지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지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병헌이 다이에게 던진 성적 농담이 몰래 녹화되었고 이 영상은 이지연에게 전달됐다. 격분한 두 여성은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무려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돈 앞에서는 냉철했던 이병헌이 거액을 내줄 리는 없었다. 결국 그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50억은 못 잃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두 여성을 협박죄로 고소했다. 돈은 지켰지만 이미지는 추락했고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다시 압도적인 연기력을 뽐내며 비나는 뒤로 한 채 또다시 톱스타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사생활은 파탄이어도 스크린 위에서는 여전히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배우였다.